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입문 과정이나 또 기본 이론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을 하셨습니다. 이번 과정은 우리 이제 보다 더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심화 과정인데요. 물론 이제 심화 과정이라 해서 따로 기본 과정에 했던 부분을 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 과정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데 조금 더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고 또 문제를 좀 더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조세 총론 제3편으로 제1편, 2편, 3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1편이 이제 조세 총론입니다. 이 조세 총론은 조세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기본적인 사항들, 국세 기본법이나 또는 그 지방세 기본법에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또 어떤 국세에 관한 불복 절차, 또 지방세 기본법에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또 공통적인 사항들, 또 지방세 불복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세징수법이 있어요. 국세징수법은 고지나 독촉, 또는 재산의 압류 등등 이런 국세징수에 관한 그런 법률이 바로 국세징수법이에요. 그리고 지방세도 징수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어떤 그 고지나 독촉 등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그런 법률이 지방세 징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이 이렇게 이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공통적인 사항들, 또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라든지 또 국세 징수에 대한 내용, 또 지방세 징수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방금 말한 것들이 바로 조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세에 관한 개념에서 제1편의 제1장인데 조세의 개념에서 방금 말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를 갖다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국세냐, 지방세냐,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어떤 세금들이 관련되는지 이러한 그 조세 분류가 제2장입니다. 제2장은 이제 조세 분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출제는 이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 정도요. 물론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보통은 두 문제 출제되고요. 여기 1장에서 두 문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 한 문제 나오고 1장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 1장 조세 개념 부분에서 한 문항, 조세 분류에서 또 한 문항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제1편이 끝나면 제2편을 보게 될 텐데요. 제2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방세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지방세는 도나 시군 이런 데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방세는 이제 지방세법에서 부가 징수에 관한 과세 요건들 이런 걸 정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가 개수가 세금 종목이라고 그래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11개 개수, 11개 세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3개 세목 위주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제2편은 지방세인데 중에서 제1장은 취득세를 다룹니다. 취득세를 다루고요. 제2장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다룹니다. 등록면허세요.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제 재산세를 다룹니다. 재산세를 다뤄요. 자, 1장 취득세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그 등기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상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가 일정 기한이 있어요. 그 일정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 전체에서 기본이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는 이제 등기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 등, 뭐 가등기 등 이런 등기를 해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등기를 냈을 때 과세되는 것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이런 거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매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6월 1일.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이런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는 이제 이 토지 소재지 등 그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에 의해서 부가징수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 재산세. 근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서 아주 또 기본이 되는 세금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제 제4장에서는 지방세 목적세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또 목적세가 있는데 우리 세금을 또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세금을 법률의 어떤 사용 목적, 이 세금을 어디 경비에 충당하고자 이렇게 사용 목적을 정했고 부가 징수하는 세금은 목적세라고 그러고 이러한 사용 목적 없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경비에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이 보통세입니다. 그럼 대부분 세금은 보통세예요. 근데 목적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교육세라는 것도 있고 교육세요. 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는데 근데 국세에서 목적세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다루진 않고요. 지방세의 목적세. 그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지방교육재정에 쓸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자원개발, 그 수자원보호 등 이런 경비에 쓸 목적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세가 있는데요. 지방세의 목적세 부분은 거의 최근에는 시험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교재에 있는데 거의 시험에 다루지 않으니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따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5장이죠. 제5장이 이제 지방소득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소득세, 일반 개인이 이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예요. 법인이 또 얻은 소득은 법인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에 납세 의무도 집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27회 때 출제됐는데 양도소득세와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장인데요. 6장은 지방세에 대한 과세 면제, 지방세 과세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면제. 자, 우선 예를 들면 제사, 종교, 자선, 뭐 학술, 기회, 기타 이런 공익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100%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과세 면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자격 농민이 농사 지려고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는 50%를 감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100%를 감면, 즉 면제해 주는 것이 있고 또 50%만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 50%만 감면하는 거. 그런 것은 경감이라고 그래요. 경감. 그래서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이 6장에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옛날 과거 8회 때 한 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한 문제가. 이 부분도 최근에는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개사에서 필요한 거 몇 가지 부분만 제가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좀 설명할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2편 지방세에서는 3개 세목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세 쪽으로 갑니다. 이제 제3편 이제 국세 쪽으로 가는데 이 국세 쪽에는 또
세 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소득세 총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물론 이제 4장에는 이제 또 사업소득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제 1장입니다. 제 1장은 종합부동산세인데,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거의 비슷하죠. 6월 1일 날짜를 과세 기준일로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고액 주택이나 토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한테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이제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 일정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만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장에서는 이제 소득세 총론입니다. 소득세 총론. 우리 소득세라는 것, 그리고 이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방법, 개인 단위 과세를 한다. 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다. 그리고 원칙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다. 따로 낸다.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 소득세 총론입니다. 거의 소득세 총론은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오래전에 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이 이제 양도소득세죠. 이제 개인이 비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유상양도, 대가받고 유상양도로 인해서 뭔가 얻은 소득이 있어요. 그걸 양도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양도소득이라 과세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대부분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상 목적입니다. 일시적이다. 갑자기 파는 거고 어쩌다 파는 것이지 어떤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상 목적으로 거래는 잘 안 합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에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배워요. 제4장에서 대부분 사업상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죠. 비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유상양도했을 때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로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따로 낸다는 거죠. 따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5,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이 부동산 관련되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또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든지 또 부동산 임대업 등 이런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에요.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내요. 근로소득이랑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거의 사업소득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돼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16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순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1편 조세총론을 살펴보겠죠. 자, 조세총론 중에서도 조세의 개념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세총론에 대한 에서 조세의 개념 1장. 우리 이제 페이지로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30쪽에 조세의 개념에서 1장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먼저는 이제 세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금이 뭐다라고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조세 정의를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런 형태 문제는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뭐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은 세법이죠. 법률의 과세 요건, 법률에는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법률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상 없이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그래요. 부가 징수하는 금전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죠.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조세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 방금 말한 정의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자 이거요. 조세 정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분석하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다 더 분석을 해보자. 방금 제가 조세를 정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랬습니다. 자, 이를 우리는 과세 주체라고 그래요. 이 과세 주체는 징수권자입니다. 징수권자. 세금의 징수권자예요. 자, 세금의 징수권자는 오로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들이 많아요. 대한적십자사 등 공공단체들이 많은데 이러한 공공단체에서 징수하는 각종 회비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가 아닌 것은 공과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과금에 속하는 것이지 조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세는 오로지 과세 주체, 징수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를 제가 앞으로는 국세라고 말할 겁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가 국세라고 말할 겁니다. 국세. 국세는 그 관세가 있고, 관세, 수출입 관련 관세가 있고, 나머지 내국세라고 그래요. 내국세가 있는데, 이 내국세가 13개 세목이 있어요. 개수가 내국세가 13개가 돼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등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관세와 내국세 13개를 포함한 14개가 이제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국가가 징수하는 거죠. 징수권자가 국가라는 것이죠. 그죠? 흔히 이제 우리는 국가를 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징수한다라고 해도 돼요. 과세 주체, 징수권자가 정부다라는 거죠. 정부. 그리고 이 국세는 주로 이제 국세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 산하에 관할 세무서가 여러 있어요. 세무서가 여러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내 관할 주소지 등 내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내 관할 세무서장이 나한테 부과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국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세무서를 통해서 부과 징수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그러죠. 지방세. 근데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특별시도 들어가고요, 광역시도 들어갑니다. 특별시, 광역시. 물론 이제 또 그 특별자치시, 세종시인 특별자치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도가 있고요, 시군이 있고요,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구까지 들어갑니다. 자치구까지. 그리고 또 우리 도 지역은 시군까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죠. 그 다음에 또 일반도, 그 다음에 시군, 또 특별시, 광역시에 보면 자치구, 여기까지가 전부 다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과세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지방세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징수되면 특별시 및 특별시세, 광역시세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도에서 징수되는 세금 있죠. 도.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징수되는 세금 있죠. 시군세 그래요. 도세, 시군세.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가 있죠. 그럼 구세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구는 자치구를 말하는 것이지 뭐 행정상 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말합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남구, 뭐 영등포구 뭐 많죠. 양천구 등등 이렇게 구. 뭐 광역시에는 뭐 북구, 서구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자치구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특별시세, 광역시에서 징수되면 광역시세, 도세, 그러면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 뭐 이렇게 되겠죠. 구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주체는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조세를 정의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과세 목적이죠. 과세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부차적인 목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1차적인 목적만 아시면 됩니다. 1차적인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 주체의 재정 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이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을 우리가 국고적 목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국고적 목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라 이것 이외에 부차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목적도 있고요. 경기 부양 조절 목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오로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아닌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신호 위반 같은 겁니다. 그러면 범칙금이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은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이제 현행 법률을 뭔가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제재금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뭐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절대 조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등은 조세라고 볼 수가 절대 없다. 조세는 이렇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조세는요. 그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과세 근거라고 그래요. 과세 근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법률에서 다 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법률주의. 이 조세 법률이란 건 뭐냐?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가 있는 거고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바로 조세 법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여기서 법률은 세법입니다. 조세법, 세법이에요. 그러면 법률상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 요건. 이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요건이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가징수입니다. 모든 자에게 부과되죠. 그러면 여기서 과세 요건이 이 세법에서는 과세 요건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요건, 취득세 과세 요건, 또 그 법인세 과세 요건, 다 과세 요건,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 그러면 여기서 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말합니다. 4가지를. 세법에서는요, 모든 세금마다 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납세 의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런 식으로 납세 의무자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그리고 뭐에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과세 대상이 있어요. 흔히 과세 물건이라고 해도 돼요.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데 다 과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1년 동안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요. 취득세는 부동산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기계 장비 등, 건설기 등 기계 장비 등 그런 거 취득, 그런 것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거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마다 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은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입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 요놈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세금은 산출이 돼야 돼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가액이 1억이다. 세율은 1,000분의 40 정했어요. 그러면 4%. 그러면 1억에 4% 곱하면 400만 원이 산출되죠. 이게 세금은 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또는 가액이라고 그러고 세율은 이 과세 표준에다 곱해주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고 세율이 있어야 세금을 산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를 보통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과세 요건이 법률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에서 정해진 과세 요건이 충족해야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무보상성인데 전혀 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보상은 해요. 그런데 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거요. 세금 낸 만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시킵니다. 부과란 말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세금 내라. 부담을 주는 것이 부과라는 거죠. 그리고 징수, 부가징수, 보상 없이 부가징수를 합니다.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부가징수한다는 것이지 간접적인 보상을 합니다. 치안이나 국방이나 행정 등 간접적인 혜택을 우리는 받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세금 내가 1,000만 원 내면 1,000만 원만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세금 하나도 안 내고도 치안이나 국방, 행정 이런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징수한다는 것이지 전혀 보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 치안이나 국방이나 행정 등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죠. 세금 내므로서 인해서.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세금 납부 방법인데요. 세금은 그 납부 방법. 자,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금의 납부 방법은 원칙으로는 금전 납부죠. 금전이 필요하니까 금전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국가나 지자체가 금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정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금액이 많아가지고 내야 될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또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과세관청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금전을 내기 곤란하다면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납부를 인정해 주기입니다. 그런 것을 물납이라고 그래요. 물납은 외회적인 방법에 불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납은 이제 모든 세금이 다 물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국세 쪽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것은 상속세가 물납이 인정됩니다. 상속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거의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았네. 또 주식 등 뭔가 채권, 국공채 등 이런 채권 그런 걸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로 거의 대부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세가 많이 나왔어요. 막 1,000만 원 쳐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이런 유가증권, 국공채 등 이런 유가증권으로 대부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그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상속세는 시험에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상속세는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허용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게 있는데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재산세 하나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재산세 하나만. 근데 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특히나 도시지역은 일반적인 재산세에다가 추가로 세금이 더 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골의 토지건축물 주택보다 재산세가 좀 더 많아요. 더 플러스돼. 그 플러스되는 것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근데 물납이 허용되는데 나중에 지방세법 재산세 부분에 물납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재산세 물납에서 요 두 가지만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납부세기 1,0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1,000만 원 납부세기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요. 1,0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돼요.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재산세는 시군세예요. 시군 관할구역입니다. 시군 그 관할구역 내 소재가 돼야 돼. 소재가 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됩니다.
그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허용된다. 도시지역분의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꼭 재산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물납까지 봤으니까요. 분할납부에 대해서 참고로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원래 세금은요. 납부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됩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매매등이면 취득을 했죠. 그러면 취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기간 안에 이 60일 내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납부를 할 때 전액을 다 내야 돼요. 취득세가 400만 원이다 그러면 60일 내에 전액을 납부를 해야 돼. 그러나 또 일부 세금은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분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납부 기한까지 있는데 그때까지 전액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때까지 일부만 내겠다라는 거죠. 일부만 내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등 2개월이 주로 돼요. 2개월 내에 또 일부를 또 이렇게 분할해서 내겠다라는 거죠. 그냥 두 차례 나눠서 내겠다는 거죠. 이게 분할납부예요. 이 분할납부가 이렇게 인정되는 세금을 아셔야 돼요. 분할납부 인정되는 세금인데 분할납부 가능 조세입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국세로서는 상속세 당연히 분할납부가 인정됩니다. 시험에 다루진 않죠. 우리 증여세도 분할납부가 인정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가 인정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시험에 다루니까 제가 노란 걸로 쓰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인정되고요. 또 다른 것들은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분할납부가 인정된다는 것.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가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인정되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꼭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로서는 재산세가 분할납부가 인정이 되네요. 재산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 나오면 재산세를 꼭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조세는 다음 자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러면 딱 재산세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 쪽은 인정이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꼭 인정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납부 할 때는 납부 기한까지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또 일정 기한까지 일부 납부인데 요 2개월 이내 주로 분할납부예요. 재산세도 2개월 이내에 일부 분할납부하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도 2개월 이내입니다. 그렇죠? 재산세도 2개월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세 정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세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상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래요. 부과 징수하는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외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된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세와 관련된 용어가 31쪽에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용어. 이제 우리가 조세와 관련된 용어는 세법에서 용어를 많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관련된 그 용어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그 첫째 31쪽 첫째 국세지방세에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지고 내국세는 또 13개 세목이 있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세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죠. 그리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 뭐 이런 형태로 나누지죠. 지방세가. 자, 그리고 그 32쪽에 보면 이건 이제 뭐 어렵지 않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바로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이번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에 따른 뭔가 분류라 과세 대상. 우리 이제 과세 대상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인데 어떤 세금은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 행위, 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취득세고요. 그 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 등록의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은 이렇게 행위, 취득 행위나 등기 행위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세금은 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이런 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고액의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상속세도 상속재산을, 증여세는 증여되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죠. 이렇게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그리고 우리는 과세표준, 세금은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과세표준은 그러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과세표준은 가액으로 가액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취득가액. 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으로 해요. 소득금액으로. 그러면 취득가액이나 소득금액 이게 가액이나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표시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종가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는 개수, 수량이 과세 표준되는 거 있어. 등록면허세에서요, 지목 변경 등기나 소멸 등기 등은 등기 건수가 과세 표준이 돼요. 건수, 개수. 이렇게 수량으로 되는 거. 면적, 그러니까 면적이나 면적 등, 수량 등으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을 종량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부 종량세라는 세금도 있는데 일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금액이나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 이렇게 면적 등 수량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도 있더라. 수량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종량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나 곱해주는 비율이 우리가 세율이라고 합니다. 세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곱해주는 세율은 여기 과세 표준 수량 등으로 되면 곱해주는 세율은 이건 금액으로 곱해져요. 금액으로. 자,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에서 매 한 건마다 등록면허세 소멸등기에서 한 건마다 6,000원 이렇게 돼요. 6,0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액세율 그럽니다. 정액세율 그래요. 세율이 이제 금액으로 됐다라고 그러죠. 정액세율 그리고 자, 대부분 이제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되니까 여기는 이제 퍼센테이지 개념이에요. 1,000분의 10으로 한다, 1,000분의 20으로 한다 등등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자, 나중에 우리가 취득세에서 1,000분의 10에 1%죠. 1,000분의 10 그러면 1%고, 1,000분의 20 그럼 2%고, 1,000분의 40 그러면 4%고 이런 식으로 세율이 되는 것을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세율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초과 누진 세율. 이 소득세 세율에서 이런 거 있어요.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 이 금액의 크기별에 따라서 6%부터 42%까지 7단계로 돼 있어요. 7단계. 이런 형태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도 있어요. 하여튼 세율은 과세표준에다 곱해주는 이러한 일정한 가액이라든지 정액세율이죠. 또는 일정한 어떤 비율, 차등비례세율이나 또는 초과누진세율. 자, 차등비례세율, 초과누진세율을 정률세율 그래요.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되는 것은 정률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세금 징수 방법이 있어요. 33쪽에 밑에 6 징수 방법이 있는데, 이 징수 방법이 이제 국세로는 이제 신고납세제도, 정부 부가가세제도, 원천징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세징수 방법으로는,
국세 징수 방법. 우리 이제 지금 조세 징수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인데, 이 국세 징수 방법으로는요, 자, 국세 징수 방법으로는, 이제 그 신고 납세 제도라고 돼 있어요. 이 신고 납세 제도라는 것은 그 법률에서 그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물론 이제 이런 법률에서 정한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또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일정의 또 산출세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또 가산하게 되죠.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자, 이렇게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납세 제도로 합니다. 자, 이러한 원칙적으로 신고납세 제도로 하는 국세세금으로는 소득세가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한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정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되죠. 그리고 정부 부가가세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해서, 정부에서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합니다. 이렇게 고지해서 징수하는 것. 정부 부가 과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과세관청에서 그럽니다. 과세관청이 뭐 정부지, 정부, 국가, 정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가징수하는 거죠. 부가징수하는 건데, 이를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가가세 제도인데, 대표적인 예는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 납세지 세무서장,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하는데, 이거 종합부동산세는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단, 신고납부 가능입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하는데, 단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천징수가 있는데, 원천징수는 시험에 다루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면 그 소득의 지급자가 회사죠. 그럼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띱니다.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떼서 일정 기한까지 이제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죠. 이런 제도가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소득의 지급자가 세금을 떼어서 나중에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원천징수죠. 참고로만 아시면 되고, 근로소득이 원천징수가 되잖아요. 근로소득 등이 원천징수 되죠. 여러분들 은행의 이자 소득도 세금 띱니다. 원천징수로. 그죠? 자, 국세징수 방법,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가가세제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 신고납세제도 세금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산출세액의 일정한 금액이 가산된다. 그래서 가산세라는 세액이 있다. 가산세가 붙게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정부 부가가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만 나오는데, 참고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신고 의무가 있어도 정부에서 부과되는 그런 결정되는 세금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징수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방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방법 그래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상속은 6개월 이내죠.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 납부 방법, 취득세가 해당되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일정 기한까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납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산세가.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징수 방법은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죠. 여기서 이제 과세관청이 어디입니까?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과세관청. 그래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요. 세액을 결정해서
결정해요. 결정하고 고지서 교부라 그래. 결정하고 고지서 발급, 고지서 교부에 의해서 징수되죠. 그럼 이렇게 과세관청인 지자체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교부에서 징수되는 세금 너무나도 잘 나오죠.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또 특정 부동산 지역전 시설세도 해당되는데 특정 부동산 지역전 시설세는 시험에 다루진 않으니까 그냥 재산세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물론 자동차세도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시험에 다루지 않아요. 무조건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 빈대부터 오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교육세도 함께 보통 징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방법이라고 있어요. 자, 특별징수 방법은 국세 원천징수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징수되는 형태죠. 그래서 특별징수 방법은 이런 내용입니다. 징수할 여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그 자가 내 세금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징수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에다 납부하는 방법이죠. 내 세금을 다른 사람이 징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납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자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를 우리가 특별징수 방법. 국세로 따지면 원천징수 방법이나 거의 비슷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징수되어서 납부하는 방법이 바로 지방세는 특별징수 방법. 시험에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런 말이 나오면 바로 특별징수 방법이다. 자, 특별징수 방법에 대한 세금이 있긴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특별징수되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세 등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 방법을 봤습니다. 국세징수 방법, 지방세 징수 방법이 있는데 국세징수 방법은 신고납세 제도, 정부 부가가세 제도, 원천징수 제도. 근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신고납세 제도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다. 근데 신고납부는 가능하다. 원천징수 볼 필요 없고요. 지방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교부에 의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된다. 그 다음에 편의상 여건이 좋은 자로 징수되는 특별징수 방법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신고납부 방법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은 신고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의 가산세가 있다. 마찬가지 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도 국세도 일정 기한까지 신고납부 등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의 가산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세에 대한 그 내용 부분에서 조세의 정의와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조세와 관련된 용어 등 부분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또 어떤 조세에 대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등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